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까지 국민의 70%,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요.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백신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접종 대상자를 추려서 일정을 잡고 확보한 백신을 안전하게 유통하는 것과 동시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경제부 이진우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접종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당초 예상대로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4만 9천여 명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진인데요.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에 있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이후 중부와 호남, 영남 등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 종사자 78만 명인데요. 코로나19가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것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을 시행하되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고려해서 방문 접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방대본 브리핑 현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에 필요한 필수 인력, 그리고 코로나19의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네, 다음 세 번째 접종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119 구급대, 역학조사원, 그리고 검역요원 등 약 44만 명이 그 대상인데요.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위험이 높은 군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어 네 번째 접종 대상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이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90만 명과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850만 명인데요. 이들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일반 의료진인 38만 명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상반기 접종이 모두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과 상반기 접종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단 상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반 성인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별로 접종 시기를 알아봤는데 이게 또 장소나 백신의 특성상에도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전국의 250개 예방접종센터와 그리고 만여 개의 위탁 의료기관으로 나눠 이뤄질 예정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에는 초저온 유통 시스템이 꼭 필요한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백신들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행됩니다. 예방접종센터에는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되고 예진과 이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또 동선 분리와 거리 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대형 실내 체육관이나 대강당과 같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독감 국가 예방접종을 해온 의료기관 중에 적합한 대상을 줄여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까지 지자체별로 위탁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서 다음 달 초 정도쯤에는 선정된 기관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있는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접종 일정을 이렇게 잘 짰다고 해도 백신 수급이 제때 이뤄져야 무탈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유럽에서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유럽에서는 백신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1분기 안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유럽에 공급하기로 했지만 60% 정도는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제약사들이 잇따라 공장을 증설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준비 중이지만 워낙에 수요가 많아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백신 개발사들이 기존의 백신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면서 더 공급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단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해외 백신은 5,600만 병분으로 백신 종류가 워낙에 다양한 데다 5,600만 병분 외에도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란 판단입니다. 잠시 방역당국 입장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포함하여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공급 일정과 관계없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노바백스와도 기술 도입 계약을 거쳐서 국내 생산한 백신을 선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 외에도 모더나와도 기술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자체 생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병분을 들여와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와 별도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2개를 들여올 계획인데 이 다음 달 초중 수리될지 아니면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늦게 도입될지는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워낙 백신 종류가 다양한 데다 얀센 백신을 제외하면은 각 백신당 2회차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 면역을 이루기까지는 수급 상황에 대해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국내 상황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백신이 정말 안전한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 텐데 해외에서 임상 3상까지 거쳐서 보장이 어느 정도 됐다곤 하더라도 사실 이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보통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외에서 개발한 백신들은 모두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시판됐는데요. 이 때문에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해외 백신이 들어오면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 심사팀이 3차례 외부 전문가의 자문 절차를 거쳐서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계획인데요. 3가지 단계를 거쳐 이런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면 허가와 출하 승인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다음 달에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특례 수입을 통해서 이런 3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대신에 이런 경우에도 WHO 긴급 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특례 수입을 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노르웨이에서는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생긴다면 그 사후 대책 마련된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먼저 이상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 전에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서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 접종을 마친 후에는 15분에서 30분간 예방 접종 기간에 머물면서 이상 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에도 이상 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의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 합동 신속 대응팀을 투입해서 이 인과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사례에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망자들이 모두 고령층인데다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일단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국내에서 있을 부작용에 대비해서 정부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에 따라서 치료비와 간호비, 장애나 사망 일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